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죠. 원 M2M 표준 기반 오픈소스 IoT 플랫폼 기술에 관한 특강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이 만나보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성낙명 연구원님은 현재 사물 인터넷 포럼 디바이스 분과 위원직을 맡고 계시고요. 현재까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다년간 오픈소스 원 M2M 플랫폼 개발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원 M2M과 관련해서 다양한 IoT 오픈 플랫폼에 관한 많은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들으시고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낙명 연구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행하실 내용이 원 M2M 표준 기반 오픈소스 IoT 플랫폼 기술, 제목이 길어요. 네네. 인데 간략히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것이고 또 어떤 내용을 청취자분들이 잘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미리 살짝 귀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사물 인터넷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표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국제 표준으로서 가장 요새 좀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됐던 원M2M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개발돼서 상용화된 제품이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뒤쪽에다 일부러 저희가 이 플랫폼 자체를 오픈 소스로 개발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 오픈 소스를 확인을 하고 이걸 활용하실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차후에 이제 제 이메일 주소도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이제 실 적용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실 만한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크데이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컨퍼런스도 하고 챌린지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맞습니다. 많이 참여하셨었죠. 네네네. 네, 실제 케이스 관련된 것들도 보여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말씀해 주실 거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성낙명 선임연구원님의 원 M2M 표준 기반 오픈소스 IoT 플랫폼 기술에 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티의 성낙명입니다. 네,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는 대로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개방형 IoT 플랫폼 모비우스, 그리고 이 모비우스에 대한 기술과 그리고 활용 사례를 위주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는 제가 저희 모비우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모비우스가 저희가 버전이 3.0까지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 버전이 지원하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응용 서비스 시연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항목을 좀 변경을 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됐네요. 네, 이 모비우스의 활용 사례 쪽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개방형 IoT 플랫폼 모비우스에 대한 저희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원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 먼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수직적 모델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수평적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IoT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ICT 기술, 네트워크 기술 등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각각 분야별로 이렇게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기존에도. 그래서 보시면은 특정 디바이스, 예를 들어서 계층용 디바이스를 가지고 산업 현장에 서비스를 구축을 한다든지, 차량용 디바이스를 가지고 교통과 관련된 것, 이런 식으로 디바이스와 서비스 플랫폼과 서비스가 이렇게 단일의 사일로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기존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같은 종류의 디바이스를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 또 쓰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특정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지만 이것들 간에 서로 호환이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를 구축할 때마다 서비스 플랫폼을 따로 개발해서 넣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파편화된 플랫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편화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수평적 오른쪽 수평적 모델로서 통합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종류의 디바이스와 서비스들이 연계될 수 있는 형태의 그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물론 외국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외국 플랫폼의 기술 종속도 해소를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국가의 시드 플랫폼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개발 전략은 크게는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표준을 지원하는 IoT 플랫폼을 개발해 보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단말과 플랫폼과 서비스 간의 상호 호환성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자라고 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름은 모비우스라고 이렇게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디바이스 쪽을 서버 플랫폼 쪽을 모비우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 쪽 플랫폼을 엔큐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붙여서 개발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1M2M이라는 사물인터넷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오픈소스로 개발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1M2M 상용화 선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M2M 자체가 이제 유럽의 표준화 기구 ETSI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가들에 있는 표준화 기구들이 이제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TTA가 참여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1M2M을 가지고 표준화하는데도 저희가 그 표준 워킹그룹의 의장으로서 저희가 표준화 활동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개발된 표준을 가지고 상용화를 하는데도 저희가 이제 선도를 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상호호환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1M2M 표준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IoT 관련된 표준들이 있습니다. 뭐 OCF, 뭐 삼성, 인텔,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던 OCF라는 표준도 있고 그리고 오픈 모바일 얼라이언스 모바일 계열에서는 유명하죠. OMA의 LWM2M, 라이드웨이드 M2M이라는 표준도 있고요. 그런 표준들을 연동하기 위한 표준들을 저희가 표준화 활동을 이 그룹 내에서 수행을 하고 기술 개발도 해서 이것도 같이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개발된 플랫폼을 가지고 15년 1월에 최초로 오픈소스를 공개를 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3.0 버전까지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지금 5년간 1000여 개 기관이 저희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해서 이제 오픈소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0여 개 기관이면 상당히 많은 기관이고 네. 정말 국내에서는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범주에 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네. 상당히 많은 이게 지금 1M2M이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온 거죠 지금? 지금 최초 1M2M 표준화 활동을 한 2014년 정도에 시작을 해서 네네. 지금 표준 버전도 3.0이고 네네. 지금 저희 플랫폼도 이제 표준과 거의 그 동일한 수준에 맞춰서 지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표준화 시기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M2M 표준화 기구의 홈페이지에 저희 플랫폼이 이제 그 레퍼런스 오픈 소스로서 공개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실활용이 물론 1000여 개 기관이 전부 실제로 뭐 제품화를 했다는 그런 거는 네네. 아니지만 이제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딱 했다라는 것도 참 국위선양도 되는 것 같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네. 네. 그래서 모비우스 저희 기술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은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1M2M 표준에서 얘기하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저희가 끌고 들어와서 그 부분을 만족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위쪽에 그림을 보시면 결국은 서버 어레이 기어
그래서 서버 쪽을 담당하는 모비우스 쪽이라는 오픈 플랫폼, 그리고 게이트웨이 그리고 디바이스를 담당하는 엔큐브를 이렇게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보시면 엔큐브는 로즈마리, 라벤더, 타임이라는 형태에 따른 버전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제 모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호 호환성 관련해서 이제 OCF 그리고 라이드웨이 M2M과 같은 이제 다른 IoT 표준이라든지 레거시 장치를 연동하기 위한 기술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는 이제 프랑스 쪽에 있는 플랫폼과 연동 시연을 저희가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15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올조인이라는 표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 표준과 비표준 연동을 저희가 해서 미국에서 저희가 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EU 쪽에 그 미러 인터넷, 파이웨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파이웨어 쪽과 연동하는 작업을 해서 저희가 프랑스에서 또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시연을 한 적이 있었고요. 2016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 SKT와 같이 1M2M과 OCF 표준을 연계한 시연을 저희가 CES 쇼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 1M2M 기반의 상호 호환성 그리고 적합성 테스트를 각 국을 돌면서 저희가 1M2M 표준화 기구와 같이 시험도 하고 그리고 연동 기술도 저희가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해왔던 이 과정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14년 12월에 발족이 되면서 1월에 공개를 했습니다. 15년 1월에. 그래서 공개 이후에 최초로는 이제 저희 SKT에서 이 모비우스를 가지고 싱플러그라는 플랫폼을 상용화를 해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모비우스의 업데이트 버전들을 공개를 하고 글로벌 공개를 하면서 이제 스마트 시티 분야에도 적용이 되고 국외 기업에서도 활용이 되고 스마트 공장, 팜, 그리고 시설, 조선소, 그리고 홈 쪽의 오토메이션, 발전소, 제철소 등에 적용이 많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헬스케어 분야에도 적용이 되고 실제 인터넷 스마트 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 스마트 시티 쪽에도 기반 플랫폼으로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M2M의 공식 인증도 받고 골든 샘플로도 지정이 되고 그래서 3.0 버전까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혹은 내년까지 이제 신규 표준 스펙에 맞춰서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M2M 표준 인증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최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저희가 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 적합성 시험을 통과했고 그리고 골든 샘플로서 지정이 되어서 1M2M 공식 홈페이지에 인증 제품 그리고 오픈소스 활용 제품으로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자 대회를 계속해서 이 모비우스를 기반으로 이렇게 개발자 대회를 주최를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는 이제 화면 크기상 이제 3회까지만 넣어놨는데 작년까지 해서 4회 개발자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금년 5회차를 저희가 6월, 7월경부터 공모를 해서 금년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 개발자 대회도 저희가 1등 같은 경우는 이제 과기부 장관상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모비우스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모비우스 3.0 버전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M2M의 인증 프로그램은 이제 2.0 쪽에 대한 인증을 위한 리소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M2M 릴리즈 3, 그러니까 3.0 표준 같은 경우는 인증 프로그램이 아직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인증은 이제 차후에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원M2M 인증을 위한 리소스들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하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차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표준 관련된 자료는 또 공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플랫폼을 아무래도 3.0 버전 같은 경우는 안정화는 어느 정도 저희가 됐다고 보고 이제 이걸 실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좀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저희가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표준에서는 이제 플랫폼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로 표준화가 되었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오픈소스가 제공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웹포탈, 그러니까 사용자 관리라든지 이 플랫폼에 등록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웹포탈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실제로 이 플랫폼에 적재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리소스 뷰어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서비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이제 원천 데이터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툴이라고 하면 대시보드 서비스는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블록 코딩을 지원하는 대시보드 서비스를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스마트 에이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공간을 저희가 사용자분이 가상으로 이렇게 공간을 구성을 해서 공간 내에 디바이스들을 배치해서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꾸며볼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SNS를 연동해서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디바이스들을 제어할 수 있는 오픈 소스라든지 그리고 OTA 쪽 디바이스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바이스를 연결하고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좀 적용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들을 연결을 해서 이걸 저희 모비우스 서버로 업로드할 수 있는 이 디바이스 쪽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오픈소스로서 이제 기능들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디바이스들을 개발하시고자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셔서 편하게 좀 개발하실 수 있는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비우스 3.0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모비우스를 실제로 활용한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사례를 좀 보시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다. 우리 솔루션들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면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서버 쪽이죠. 서버 쪽에 대한 상용화는 SKT에서 ThinkPlug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화를 해서 이 ThinkPlug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SKT의 IoT 서비스들을 제공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로라망 아시죠? SKT의 로라망에 대한 백본 서버를 저희 ThinkPlug와 연결을 해서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국내 여긴 디스플레이 쪽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어디 회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좀 그래서 디스플레이 사업장 내에 공장 내에 이제 IoT 플랫폼을 모비우스를 구축을 하고 이 공장에서 돌아다니는 물류 로봇이 있습니다. 자재도 실어 날리고 패널 같은 것들도 옮기고 하는 물류 로봇이 있는데 그 물류 로봇에 엔큐브를 탑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탑재된 환경 내에서 이제 기존의 공장을 도는 이 물류 로봇들에 대한 관리, 상태 관리라든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진은 사실 실제품이 이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실제품에 대한 것도 공개를 꺼려 하셔서 저희가 이제 기존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공장 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을 해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소 쪽에도 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박 건조 공정에 있어서 이제 디지털 용접기라든지 공정 크레인이라든지 환경 센서라든지 이런 데다가 다 엔큐브를 연결을 해서 실제 센싱 데이터들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스마트 IoT 집중기 솔루션이라고 해서 제철소나 이런 데 같은 데 보시면은 굉장히 먼지라든지 이제 그 몸에 안 좋은 유해 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집진기를 설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정화하는 역할을 좀 해요. 그래서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크죠. 집진기가 제철소 내에 여러 개의 집진기가 구역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집진기 하나하나가 건물 한 채만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력 소모량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저희 엔큐브와 모비우스를 적용을 해서 집진기 그 주변 환경 정보와 집진기의 상태를 보고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적용을 하신 거예요. 이래서 이 효과가 한 30에서 60% 전력 감소가 돼서 집진기당 연간 전력 비용만 한 3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거는 저희 캐티에서 추진하고 이제 그 스마트팜 업체와 같이 이렇게 추진했던 내용인데요. 그 1M2M 플랫폼을 이 팜 내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온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용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액추에이터들이 많았습니다. 뭐 천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중 라운드 아니면 혹은 그 보온을 위한 보온 스크린이라든지 그리고 환기를 시키기 위한 유동 팬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양액을 급여하기 위한 양액기라든지 그리고 또 센서들 온도 습도 등을 센싱하는 건 물론이고 밖에 외부에 있는 기상 정보들까지 그 수집할 수 있는 외부 기상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농장의 내외부 환경을 전부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생육을 위한 최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천창 제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어들을 하는 부분을 개발을 해서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플랫폼 서버는 외부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체 그 농장을 관리하는 제어 판넬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이런 팜 쪽에는 제어 판넬을 게이트웨이 형태로 써서 제어 판넬 쪽에 엔큐브의 게이트웨이 버전을 탑재를 해서 전체 관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한 가지로는 이제 부산의 해운대 스마트 시티에서 이제 기반이 되는 플랫폼으로서 저희 1M2M 플랫폼 모비우스 쪽이 적용이 되었고 이 적용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분석 쪽 관련된 추가적인 서비스 플랫폼을 붙여서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 개발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산과 마찬가지로 고양시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저희 공통 플랫폼으로서 이 1M2M 플랫폼을 활용하고 응용 쪽이 이제 각각의 서비스 플랫폼들을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 대구의 헬스케어 실증단지 구축 사업이 추진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실증 플랫폼으로서도 활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공동 연구로서 이제 유럽에 있는 다양한 국가들의 도시 그리고 국내의 성남, 부산 해가지고 국제 스마트 시티 간의 연계를 위한 사업을 해보자라고 국제 공동 연구가 유럽의 주도하에 추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에서는 이제 그 한국에서 그 플랫폼으로서 이제 스마트 시티 연계를 위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도 발굴을 하고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데이터 공유 마켓 같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그 스마트 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라고
현재 국토부와 과기부가 공동 펀드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는 사업이고 스마트 시티를 위한 그 우리나라의 데이터 허브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보자라는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이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플랫폼 중에 이 모비우스가 채택이 되었고 이 데이터 허브를 개발하는 사업도 저희 캐티에서 기술 개발의 총괄을 지금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뭐 향후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데이터 허브 관련해서도 이제 오픈 소스로 저희가 제공을 해서 여러 지자체들이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공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로 스마트 홈, 실버케어 쪽 분야의 기반 플랫폼 활용이 되었고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 캐티가 직접 기업들과 같이 수행한 내용인데요. 성남의 고령친화 종합체험부 안에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실내 센서들을 가지고 이제 스마트 홈을 구성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실버 쪽 분야에서 노인분들이 체험해 보실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병원 쪽에도 적용된 사례가 있는데 목포의 한국병원에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종료가 된 상황인데 이 스마트 간호를 위한 서비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온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측정을 위한 장비들, 그리고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말 그대로 병원 시스템과 연계된 간호 패드, 그리고 베드 스테이션, 그 병원 침대에 붙어 있는 그런 것들과 연결을 해서 정보를 조회해서 환자들에게 조금 더 편의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의료진들이 좀 더 편하게 좀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 무인이동체 분야에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요새 보시면 뭐 한 몇 년 전부터 드론 쪽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었는데요. 드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시면 조종기를 가지고 조종을 하면서 화면을 보고 뭐 문제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사실 뭐 GCS라든지 이런 것들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했지만 그것도 모두 통신의 제약이 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에 LTE를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LTE 드론을 원격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체 드론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이 시스템을 모비우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뭐 무인이동체 원격 관제 제어 서비스 기술 시연은 저희가 18년도에 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쪽도 사실 이쪽 분야 하나만으로도 사실 저희가 다른 세미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올해 국군의 날 VIP 경호를 위한 드론도 저희 캐티에서 띄워서 지금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비우스 활용 사례 쪽,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홈 쪽 분야, 산업 쪽 분야, 에너지, 그리고 저희 에그리컬처 농축수산 쪽,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운송, 그리고 이제 교육, 그리고 시티 서비스 쪽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이렇게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기업들의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활용 사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이 오픈 소스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는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션 웹사이트입니다. 제가 여기 사이트 링크도 걸어놨는데요. 이 웹사이트 쪽에 저희가 오픈 소스를 공개를 해서 이제 실제로 각각 항목별로 이렇게 뭐 데이터와 관련된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호 연동 쪽,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쪽, 그리고 지능화 쪽,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툴 쪽의 분류로 저희가 공개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모비우스 쪽 같은 경우는
지금 GitHub 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요쪽에 들어가시면은 그 모비우스에 대한 소스를 보실 수가 있고 그 사실 뭐 활용도 자체는 서버 플랫폼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와 연계를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제공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GitHub에 보시면 저희가 그 설치 가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뭐 소스 같은 것들을 직접 다 뜯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소스를 활용을 해서 구동하는 가이드 등을 여기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엔큐브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하부에 있는 다른 디바이스들과 모비우스 간의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벤더 같은 경우는 이제 모비우스와 연동을 하는 단독 버전으로 연동하는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임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자바 버전으로 개발한 엔큐브가 있고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개발한 엔큐브가 있고요. 그리고 노드.js 버전으로 개발한 엔큐브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 버전인데요. 요 세 가지 버전 모두 지원을 하니 그 좀 가이드 같은 것들도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확인해서 보시면서 실제로 개발도 해 보시고 적용도 해 보시면서 혹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활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아두이노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아두이노에 적용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 형태로 저희가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관련해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면은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OCF 아까 말씀드린 OCF 표준과 연동하기 위한 연동 프록시 쪽에 대한 소스, 그리고 라이트웨이트 M2M 쪽과 관련된 연동 프록시 소스, 그리고 이 개발된 그 원M2M 플랫폼을 가지고 사실 뭔가 플랫폼에 뭔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인증을 거치고 하잖아요. 뭐 판매를 하기 전에. 그래서 원M2M을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소에 가기 전에 자가로 체크를 할 수 있는 인증 툴을 저희가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요 인증 툴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식 인증 툴 중에 하나로서 이게 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M2M에 요거를 가지고 좀 인증도 뭐 미리 좀 시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브라우저라고 실시간으로 리소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두이노나 라즈베리파이나 이런 오픈 하드웨어를 가지고 원M2M 디바이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개발한 디바이스를 가지고 모비우스를 구축을 해서 그쪽과 연결을 해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모비우스에 적재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개발해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관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사물인터넷 협회라든지 그리고 저희 캐티 자체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교육 쪽도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좀 많이 지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이 기존에 저희가 최초에 개발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원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혹시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거나 혹은 접해는 보셨는데 활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직접 활용을 해보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도움이 좀 되시기를 제가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 많은 내용 해주시면서 동시에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아, 그래요? 네, 네. 여러분 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가 지금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몇 분 거 좀 뽑아가지고 네네네. 잠깐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한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질문 중에 하나가 모비우스는 클라우드 플랫폼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네네.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이건 다운 받아서 개발용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모비우스 같은 경우 사실 이게 그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모비우스 자체는 이제 그 서버 플랫폼으로 저희가 명명은 지었지만 네. 실제 운영을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한다면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굉장히 라이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예로 모비우스를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또 구동시킬 수 있을 정도예요. 아, 그냥 온프레미스로 옮겨와서 해도 네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목적에 따라서 구성을 좀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대규모 서비스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런 소규모 소형 장비에다가 탑재를 해가지고 소규모로 운영을 하셔도 되는 거고 말 그대로 그 뭐 스마트 시티나 뭐 이런 수준의 네. 서비스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환경에 구성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이제 보여주셨던 그 사례 중에 있는 거랑 또 관계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공장이나 이런 데들에다가 이제 이걸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네네. 사실 이제 오픈 소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픈 소스라고 하면은 그런 보안 쪽에 있어가지고 뭔가 좀 대응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공장 같은 데나 이런 데다가 적용했을 때 이 보안 쪽이 만약에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안 쪽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공장들은 네. 아예 그 로컬망으로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데이터가 유출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구축한 다른 기업들 사례를 봐도 이제 그 로컬 환경 내에서만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에 대한 기능적 보안으로 보면 1M2M에 보시면 그 표준에 보시면 시큐리티 쪽 표준 규격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안으로 그런 보안 기능들을 갖다가 저희 탑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TLS, DTLS, 뭐 HTTPS 네네. 쪽 관련된 기능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뭐 데이터에 대한 보안으로서는 이제 액세스 그러니까 접근 제어 인증 인가 관련된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가지고 직접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그 부분의 일부를 상용 보안 솔루션으로 대체를 해서 쓰셔도 돼요. 그런 보안 기능 쪽은. 네. 또 한 분이 캐티에서 개발된 기술이 국내 업체에 기술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하신 개방형 IoT 플랫폼도 국내 업체에 기술 이전이 되었는지 됐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았었는데 그죠? 네, 기본적으로는 오픈 소스로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오픈 소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거나 오픈 소스를 가져다 실 제품화하는데도 리소스가 들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이전으로 받아가시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10건 이상의 이전은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네. 오픈소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그냥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하시면서 이전의 형태가 아닌 컨설팅 형태로 네. 이렇게 받으시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질문이 그 모비우스를 가지고 상용했다는 말은 그대로 가져다 쓴 건가요? 커스터마이징 했다는 건가요? 라는 거의 답은 방금 해주신 말씀이시겠네요. 네네네. 갖다 쓰기도 하고 커스터마이징을 컨설팅을 통해서 하기도 한다. 네네. 이렇게 답하면 될 거고. 이게 이제 1M2M이라는 어떤 기준을 이제 있으니까 네네. 표준 인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1M2M 표준 인증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1M2M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국의 그 SDO들이 네. 그 표준화 관련된 기구들이 모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그 각 지역별 인증소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1M2M에서. 예, 예. 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해서 이쪽
그 동남아시아권은 지금 현재 TTA가 인증소입니다. 그래서 편하죠. 인증받기가 국내에 있으니까. 동남아시아는 TTA가 네네네. 물론 동남아시아 전체는 아니고 네네네. 전체는 아니지만 TTA에서 원엠투엠의 공식 인증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TTA에서 인증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그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 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단 셀프 인증 툴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인증 전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직접 하실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인증소 가서 인증 받으면 딱 가서 했는데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죠. 근데 뭐 한두 가지만 틀려도 다시 가지고 와서 보완을 한 다음에 그렇죠. 또 찾아가서 하고 비용이 또 여러모로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셀프 툴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전자부품연구원에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전자기기 쪽은 인증받으러 가면 거의 100% 다시 하더라고요. 뭐 네. 뭐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부품연구원이 아니죠 이제는 그렇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죠.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볼게요. N큐브 말씀하셨는데 N큐브의 오픈 소스에 대한 라이센스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그게 뭐 보통 라이센스 보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뭐 GPL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파치 쪽 라이센스도 있고 일단 그 모든 소스에는 앞에 라이센스 문구는 들어가 있지만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네. 가져다가 쓰시는데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정했을 경우에도 공개하실 의무가 없어요. 그냥 쓰시면 되는 라이센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주 긴 시간 좋은 내용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뭐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고요. 내용 많이 들으셨고요. 네, 이쪽 관련해 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성낙명 선임연구원님을 찾아주시면은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